안녕하세요. 석사일기 김동훈입니다. 발표는 매치로 메타데이터를 선정하기 위하여 어떤 기관을 선정하는지부터 그 자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린 이후에 매치를 어떻게 디자인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기관은 노스웨스턴 대학의 아프리카 연구도서관인데요. 이 기관은 16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 사이에 만들어진 아프리카 지도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지털 자원은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 좋은 학술 자료이기 때문에 매추로 장기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되었고, 또 자원이 가진 테크니컬 정보, 곧 이 지도 자원의 파일의 형식이 무엇인지, 또 언제 만들어졌고 파일의 크기와 파일 생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지도라는 디지털 이미지 자원을 장기 보존하면서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되어져서 다음의 자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트 스키마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한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해 매치의 5가지 섹션을 활용하였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간략하게 헤더 부분에선 매치 문서 자체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했고, DMD 섹션에선 모듈을 이용해 지도의 서술 정보를, AMD 섹션에선 믹스를 이용해 테크니컬 정보를 저장했던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원의 서술적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로서 모듈을 가져왔고, 자원의 테크니컬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믹스를 가져와 자원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매치로 관리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해당 자원은 특정 크리에이터에 의해 같은 연대의 아프리카를 여러 지역으로 분할하여 그려진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1747년에 보웬이라는 지도 제작자에 의해 아프리카를 분할하여 지도로 제작하는 것을 파일을 비교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 이 저자의 분할된 지도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자원들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묶어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스트럭 맵 부분에서 실제 매치 파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세션별로 어떻게 스키마를 구성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더 섹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치 문서 자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였는데요.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지난 수업 시간에 이미 발표자들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XML 파일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부분은 크게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지는 않았고, 간략히 이 매치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또 어느 기관에 대한 건지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해 놨습니다. 작성자는 저고, 기관은 자원을 저장 관리하고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아프리카나 도서관의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두 번째로 디스크립티브 메타데이터 섹션인데요. 여기서는 자원의 서술적인 정보, 곧 이 지도라는 자원의 이름, 그 지도의 제작자의 생물년, 또 지도가 나타내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지도의 원자원 생성 시기 등을 기록해 놨습니다. 모듈로 작성한 문서를 보시면 모듈의 요소들을 통해 방금 말씀드렸던 서술적인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타이틀이나 장르, 또 랭귀지, 또 이 피지컬 디스크립션 보면 이제 폼이나 아니면 이제 이 실제 사이즈,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나 이게 어느 스케일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듈로 작성한 서술 MD에 DMD1이라는 아이디를 할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부여함으로써 이후 스트럭 맵 섹션에서 실제 파일과 모듈로 작성한 서술 메타데이터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AMD 섹션인데, 여기서는 자원의 기술적인 정보들을 믹스를 이용하여 저장을 해놨습니다. LC에서 제공하는 믹스 3.6 버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가져와서 기술을 해놨는데요. 해당 자원의 URL이나 파일 사이즈, 또 어떤 포맷인지, 또 폭과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또 XY축의 해상도, 그리고 캡처된 시기와 또 어떤 소프트웨어에는 캡처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기술 메타데이터에서도 보시면은 테크1이라는 아이디를 할당해 놨는데요. 이렇게 아이디를 할당해 줌으로써 이후 파일 섹션에서 파일과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섹션인데요. 여기서는 각각의 파일마다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뭐 이런 파일의 아이디가 하나씩 부여가 되고, 각각의 파일마다 ADM ID 속성에 이전에 AMD 섹션에서 기술한 테크니컬 메타데이터 ID가 할당되어짐으로써 파일과 믹스로 작성한 자원의 테크니컬 메타데이터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일 섹션에서 ADM ID에 테크니컬 메타데이터의 ID를 할당해 줌으로써 이미지 파일과 테크니컬 메타데이터가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로크 맵에서도 마찬가지로 DMD ID에 아까 우리가 모듈로 작성한 그 서술 메타데이터 ID인 DMD1을 할당해 줌으로써 파일에 서술 메타데이터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서는 div 요소를 통해 각각 분할되어져 있는 파일들을 New and Accurate Map of Africa in 1747이라고 레이블링 된 하나의 범주에 이제 묶어줌으로써 계층 구조로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연결된 상황을 정리해보면, 스트롱 웹에서 DMD ID에 파일 ID를 할당해 줌으로써 이미지의 디스크리티브 MD를 연결시켰고, 또 파일 섹션에서는 AMD ID에 테크니컬 MD의 ID를 할당해 줌으로써 이미지와 테크니컬 메타데이터가 연결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치에서 제공하는 요소와 속성들로 여러 스키마로 기술된 정보들을 자원과 연결시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실제 매치 문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므로써 자원을 상세히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치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매치가 장기 보존을 하도록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요소와 속성들을 제공하는데 짧은 시간에 결과물을 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아쉬움으로 좀 남았습니다. 매치가 가진 능력과 활용 범위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매치에 대해 좀 더 연구해봐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스키마 파일을 기록을 해놨고, 이상 노스웨스턴 대학의 아프리카나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 디지털 파일에 대하여 매트로 작성해본 자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